숙제가 산술기하부터였지. 그쵸? 77번 문제를 봅시다. (77번)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ABC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을 때 A분의 1 더하기 2B 2C라고 하고 A 더하기 B 플러스 C분의 2더라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하는데 얘를 뭐 전개하려고 했을 텐데 무지성으로 전개하면 산술기에 쓰는 게 짜증나게 안 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살짝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분의 1 더하기 2배에 B 플러스 C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A 더하기 B 플러스 C분의 2더라 이렇게. 그리고 B 플러스 C를 한 묶음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내가 쟤를 그냥 X라는 문자로 바꿔 써봅시다. 이러고 나서 전개하면은 우리가 우선 전개했어요. 곱하면은 1일 거고요. 더하기 2이 곱하면은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2배의 A의 X고 더하기 AX분의 2다. 이런 꼴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는 최소값을 결정하지는 않으니까 뒤쪽 부분을 보고서 최소값을 결정할 테니 얘로 산술기하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 루트 가는데 어차피 둘이 사라질 거 아니야. 약분될 거라서 둘이 곱하면은 4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노란색 박스의 최소값은 4가 될 테니 정답 2더라 이렇게 나오죠. 됐죠? 또 아마 80번하고 81번도 좀 틀렸을 텐데 80번 문제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는 역수관계를 만드는 거에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아요. 일단 루트 x 제곱이 x라는 거는 루트 x 제곱은 뭐야? 절대값 x잖아. 내가 x라는 거죠. 그 말은 x가 0보다 원래는 크거나 같거나인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세팅을 두고 쓱 보면 x 더하기 x분의 4 x제곱 플러스 4분의 16x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근데 어찌됐건 역수관계가 보여야 되니까 다 통분하는 것보다는 얘네 둘만 먼저 통분을 해보자. 그러면 x제곱분의 x분의 x제곱 플러스 4로 통분이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4분의 16x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문자들이 역수관계 만들어졌으니까 얘네 둘로 산술기하를 써보면은 16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렇죠? 적절하게 역수관계 만들려고 10조작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되는데 81번 보자. 81번 보면은 A가 양수면서 동시에 B도 양수고요. 근데 X를 2A 플러스 B분의 1일 거고 Y를 2B 플러스 A분의 1이다로 결정을 하지.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이 문제 풀어보려고 했으면은 뭐 이것저것 해보지 않았을까? 어차피 a가 양수고 b도 양수니까 x도 양수야. y도 양수가 될 거고 싹 다 양수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이런 것도 써봤겠지? 2루트 xy다. 이런 식으로 써봤을 거고. 근데 한쪽을 x 곱하기 y의 값을 내가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할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도 해보지 않았을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의 최소인가? 라고 생각해봤을 텐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냥 x랑 y에다가 깡으로 집어넣고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b분의 4a가 되시겠죠. 또 y제곱이니까 4b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a분의 4b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4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로서 하나 만들고 4b제곱에 b제곱분의 1로 만들고 더하기 b분의 4a a분의 4b 이렇게 되겠지. 됐니? 다음에 와서 각각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쓰면 어차피 문자 다 죽을 거거든. 얘네 둘이 돌리면 a제곱 a제곱, 얘네 둘도 b제곱 b제곱, 얘네 돌리면 a b 다 죽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자랑 상관없이 얘는 2루트 4가 되고 얘도 2루트 4가 되고 얘도 얘는 2루트 16이다 이렇게 되겠지. 각각 곱해보시면. 그러면 최소값 여기서 4 하나, 여기서도 4가 하나, 여기서는 8이 하나가 나오겠네. 전체 최소값은 16 정도가 나올 텐데, 근데 또 그때 AB 값을 구하라고 하자니.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는 4A 제곱과 4B 제곱이 똑같다. 산술기하를 돌린 두 개의 덩어리가 같을 때잖아. 즉 A, B는 양수니까 얘는 A와 B가 똑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또 뭐 이쪽에서 4A제곱과 A제곱분의 1이 똑같은 거니까 A의 4제곱은 4분의 1이라서 A는 루트 2분의 1이 되시겠지. 근데 A랑 B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A가 루트 2분의 1이면은 B도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제곱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됐지? 산술기하 문제를 좀 풀었고
86번 틀렸어. A가 B가 양수. 그때 Y는 A분의 2x 빼기 4. 그리고 또 Y는 3분의 bx 플러스 2다. 그치?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a분의 2는 3분의 b라서 a 곱하기 b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2의 최소니까 전개한다면 AB 더하기 6에다가 2A 더하기 3B 이렇게 이제 전개할 수 있겠지. 근데 AB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12라고 결정이 날 거고요. 그럼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얘네 가지고만 보면 되겠죠. 이걸로 이제 산술기하를 돌리게 되면은 2루트 둘이 곱한 거 6a b더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ab 자체가 6이니까 얘가 12라고 값이 정해지지 않을까? 전체 최소값 24라고 나올 것 같네요. (90번) 틀렸겠죠? 번 틀리셨을 텐데 봅시다. 일단 여기서도 천천히 읽어보면 양수 A, B에 대해서 하니까 A랑 B는 양수 이렇게 잡아주고 그때 R이라는 점이 뭔지는 아니 P라는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쯤이다 칩시다. P가 B제곱, AB라고 나와있지. 그때 직선 OP라고 하면 이 주황색 직선에 수직이면서 P를 지난다 라니까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요. R점인 0, 마이너스 AB분의 1이니까 뭐 대충 그 정도 있지 않을까? R점이 0, 마이너스 AB분의 1이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OQR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건데 그거의 최소를 구하자. 어찌됐건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넓이를 표현하자 식으로. 넓이를 일단 표현을 해봐야겠죠. AB로. 근데 이 길이는 이미 구해져 있거든. 얘를 밑면으로 보자. 이 길이는 뭐예요? 좌표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AB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Q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Q점의 좌표는 보라색 직선을 잡아야겠지? 그럼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내가 P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좀 알아보려고 주황색 OP의 기울기를 보면은 B제곱분의 AB라서 하나씩 날리게 되면 보라색은 B분의 A예요. B분의 A. 주황색은 B분의 A가 될 거고 그러면 보라색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시겠지. 그러면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에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고요. 지나는 한 점은 X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AB가 되겠지.
근데 이거가 이 직선이 x절편이라고 했으니까 는 0이 나오게 하는 x값 찾으면 되잖아. 는 0이 나오게 하는 x값. 그래서 이걸 뭐 넘기고 a 나누고 전개하고 하다 보면은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컴마 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다 표현한 거지 않을까?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의 2분의 1에 밑변은 AB분의 1이고 높이는 Q점의 좌표간의 높이가 될 테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시겠지. 그러면 2분의 1에 AB랑 곱하게 되면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수관계 보였으니까 산술 기하 바로 박으면은 2루트 1이지. 그러니까 면적의 실수도 얼마 됐어요? 1이죠. 됐죠? 코시 쪽에 오면은 아마 26이나 27번, 28번은 내가 그냥 저것만 나만 푼다고 했었고 95번을 틀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95번 풀이는 적지 마. 풀 건데 내가 지금 풀 건데 풀이가 굉장히 너저분해. 지저분하고 좀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일단 풀기는 하는데 그냥 적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보자. 코시부등식부터 일단 적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다. 얘가 이제 코시였지? 그치?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냥 y제곱이 아니라 27의 y제곱이 108이네. 이 정보를 가지고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무언가 더했을 때 최대니까 산술기하는 아닐 거고 그렇다고 얘를 가지고서 무언가 코시를 돌리자니 뭐 앞에 개수가 1이 있고 1이 있다고 해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 각각 제곱이니까 x 플러스 y가 되고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써보긴 했겠지. 풀어보려고 했으면. 근데 x 플러스 y를 모른다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을 구할 수도 없지. 그래, 일반적으로 코시를 돌렸을 때. 이쪽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코시를 얘를 볼 때 얘를 좀 순수하게 x 앞의 개수를 a로 보고 y 앞의 개수를 뭐 27로 y제곱의 개수를 27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코시를 돌릴 건데 살짝 바꿔볼게.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9에다가
27에 3 루트 3y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한번 가보자. 왜냐면 내가 이 꼴을 어거지로 쓰고 싶거든. 이 꼴을 어거지로 쓰고 싶어서 지금 살짝 바꿔서 가는 거야. 얘는 a가 1이고 얘는 x인 거지. 그래서 얘 곱하면 x인 거고. 얘는 루트 3분의 1이고 3루트 3y니까 하게 되면 3y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3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x제곱 더하기 27의 y제곱이거든. 얘가 108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3 날라갔어. 곱해보면은 3, 3은 9에 3, 6, 18이지. 즉 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은 4 곱하기 36이야. 근데 x 플러스 3y는 그러면 2 곱하기 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됐죠? 이렇게 하나 재료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써먹을 거야. 한 번 더 해.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고 얘가 x니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y의 전체 제곱 루트 y다. 이렇게 되겠지.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27y제곱을 써먹으려고 어거지로 이렇게 만든 거고 여기서도 x 플러스 3y라는 표현을 어거지로 써먹으려고 지금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쳤을 때 얘는 항상 1이랑 루트 x 곱하면은 루트 x 루트 3분의 1이랑 루트 3 루트 y를 곱하면은 루트 y의 전체 제곱이다. 또 내가 원하는 꼴이 만들어졌지. 그치? 그러면 결국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전체 제곱은 3분의 4 곱하기 x 플러스 3y가 될 거야.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최대는 얘가 가장 컸으면 좋겠을 거 아니야. 얘가 12가 맥시멈이죠. 3분의 4 곱하게 되면은 얘가 16이 된단 말이야. 즉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맥시멈은 4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풀이도 아니고 대신에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풀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도 풀어요를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머릿속에 틀이 안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왔어. 유형 26번에서
94번? 오케이. 또? 저도 94번. 오케이. 다른 분들? 일단 94번 보자. 94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라고 하고 2x 플러스 1 곱하기 y의 최대 최소곱이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얘는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표시를 돌릴 건데 2를 a로 보고 1을 이제 b로 보면은 표시가 2의 제곱이니까 5고요. 4 더하기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a니까 5a가 되겠지. 그러면 2x 플러스 y는 루트 5a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5a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죠? 근데 어찌됐건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라서 문제에서 최대와 최소를 곱하면 마이너스 5a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마이너스 죽여서 a 값 4더라 이렇게 찾으면 되죠. 됐어? 또 있을까요?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4y에서 루트 17인데 xy는 양수래요. 근데 가족권은 표시로 못 구하지. 가는 표시로 못 구해. 루트 xy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가는 xy의 최대를 그냥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코시에서는 둘이 곱해 있는 모습, xy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루트 xy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가족권을 할 때는 이제 x 플러스 4y가 루트 17인데 산술기하를 돌리게 되면은 2 루트 4xy라고 산술기하로 가족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루트 17이 4루트 xy니까 루트 xy의 최대는 4분의 루트 17 이렇게 가족권을 구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나조건은 그냥 심플한 코시의 문제겠지. 그치? 나조건은 그냥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의 x 플러스 4y인데 그냥 루트 17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런 또 이제 앞에 계속 밑으로 내려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최소 구할 거 아닙니까? 다도 푸시야. 그때 그러니까 루트 x 더하기 2루트 y의 제곱의 꼴을 구하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꼴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루트 x 더하기 2루트 y의 코시를 돌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틀리죠. a를 1로 보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2 루트 x 플러스 2루트 y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식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닌데 얘가 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5가 될 텐데 이쪽이 x 플러스 y거든.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y를 받은 게 없어요. 관계식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을 잡으면 안 됩니까는 아니 불가능은 아닌데 잡았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자 다조건을 할 때는 이렇게 바꿀 거야. 얘를 1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1 곱하기 2루트 y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고서 호시를 돌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너를 A로 너를 B로 보고 호시를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1의 제곱이니 A의 제곱이 1의 제곱이고 B의 제곱도 1의 제곱 루트 X의 제곱은 X가 되고 2루트 Y의 제곱이니까 4Y다 라고 내가 원하는 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루트 x 더하기 2루트 y의 제곱의 꼴이 되는 거고요. 그때 x 플러스 4y는 루트 17이 되겠죠. 2루트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코시에서 여러분들 빡치게 하는 게 뭐지? 그냥 개수를 a로 보고 개수를 b로 보면 안 됩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받은 힌트 꼴을 좀 사용해야 하니까 호시의 모습을 좀 적절하게 좀 바꿀 수 있더라. 이렇게 이게 좀 귀찮아요. 됐죠? 이러면은 호시까지도 끝이고 함수로 가자. 함수 설명 좀 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를 제대로 정의한 적이 없지. 그냥 뭐 축을 그려놓고서 뭐 직선이라든지 곡선 그리면 함수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때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선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해. 이런 집합, 이런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X집합에 이런 원소들이 있다고 치고 Y집합에는 이런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X라는 집합에서 출발해서 Y라는 집합에 도착하는 대응 관계를 만들 거예요. 근데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규칙하고 2번 규칙을 만족하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데 1번이 a라는 원소에 대응이 됐어. 짝을 지어줬어. 오케이, 괜찮아. 2번이 c라는 원소로 짝을 지어줬어. 오케이, 얘도 괜찮아. 근데 3번이 C라는 원소로 가면서 동시에 D라는 원소로 간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든 가도 돼.
x집합에서 y집합으로 어디로든 가도 되는데 하나 x의 원소 하나당 y의 원소 하나씩만 갈 수 있어요. 얘가 첫 번째 규칙이야. x 한 개랑 y 한 개 하나씩만 합니다. y 하나에 있는 두 개 와도 돼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별로 상관없어. 근데 x 하나랑 y 하나로 가야 돼요. 또 두 번째로 1은 a로 가고 2는 c로 가고 3도 c로 갔어. 그래도 괜찮아. 근데 4번 원소가 그냥 집에서 놀래. 안 갈래. 힘들어. 집에서 쉰대.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무조건 y집합 어디로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x 원소는 모두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x라는 집합, 출발하는 친구들이 있는 집합을 나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도착 후보지들을 싹 다 내가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이 도착한 아이들 있지. 이 도착한 아이들, 얘네들을 각각을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A, C, D를 나는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와서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라는 집합과 공역이라는 집합의 일정한 규칙을 갖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주머니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에서 공역이 y로 가는 함수입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근데 주머니로 보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좀 더 어렵지 않거든.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이제 2차 함수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함수라고 안 부르잖아. 원은 뭐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왜 얘는 함수고 왜 얘는 방정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x 하나에 걸리는 y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밑에 거는 x 하나에 걸리는 y가 몇 개? 두 개잖아.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x 하나당 y 하나라는 첫 번째 규칙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인 거고요.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프로. 여기까지 오케이? 뭐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으로 판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라고 문제에서 분명하게 받았어. 정의역이. 근데 함수를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러면 x 하나당 y가 하나인 거 맞거든?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왼쪽에는 지금 함수값들이 아예 안 찍히잖아. 음의 영역에서 x가 음수일 때 지금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규칙 x 원소는 모두 어디론가 대응된다는 두 번째 규칙의
위배되죠. 그래서 얘가 함수 아니에요. 알았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꼭 이 두 가지 규칙 보면서 이 주머니로 줄 때는 그냥 눈에 보여. 안 되네, 되네가 보인단 말이야. 함수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규칙을 판단할 때. 알았죠? 고생했다. 쉬었다 하자. 함수가 뭔지는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함수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함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할 거는 4개 정도만 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냐면 일단 함수니까 규칙 두 가지를 일단 당연히 끌고 가는 거지. x가 한 개면 y도 한 개다. 라는 첫 번째 규칙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다 대응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규칙. 그래서 이제 앞에 썼던 예시를 한 번 더 보면은 1, 2, 3, 4고요.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제 A, 1은 A, 2는 C, 3도 C, 4는 D 라고 했을 때 함수가 된다고는 했잖아. 함수는 맞는데 이런 게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C가 지금 2랑 3번한테 선택을 받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Y 원소 하나에 2개 이상이 오는 경우가 싫어요. 그러니까 2번이 C로 왔으면 3번은 C가 아닌 B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즉 여기 추가로 Y가 한 개면 여기에 대응되는 X도 한 개더라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그렸다고 하면 얘는 함수는 맞지? X가 하나인데 어딜 봐도 Y도 하나씩만 걸리니까. 근데 얘는 함수는 맞지만 y 값이 하나일 때 x 값은 2개가 걸려. y가 하나인데 x가 2개가 걸리잖아. 얘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얘는 x가 하나면서 y가 하나인 거 맞고요. 반대로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인 것도 맞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으로도 1대1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식은 x1과 x2가 달라요. 정의역의 값이 다르면 fx1과 fx2도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얘는 1대1 함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x가 하나면 y도 하나,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다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함수 조건 플러스 y가 하나면 x도 하나라는 1대1 함수 조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런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 상황에서 공역은 A, B, C, D 전체니까 이 자체가 그냥 공역이지. 근데 치역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A, B, C, D만 치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역은 5개의 원소인데 치역은 4개 원소로 좀 다르지. 이런 상황이 싫다고.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가 개수가 같으면서 대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얘를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얘 그래프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만약에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줬다고 칩시다.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 두 개가 있다고 치자. 둘 다 함수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아. y가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니까 1대1 함수까지도 맞아요, 둘 다. 근데 지금 내가 공역을 실수 전체로 받았잖아. 근데 첫 번째 그림은 함수값이 음수 쪽이 없어. 음수 함수값이 없어요. 싹 다 양수 함수값 말고 없단 말이야. 그치?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양수만 잡히니까 얘는 1대1 함수고요. 얘는 양수 함수값도 찍히면서 음의 함수값도 찍히잖아. 싹 다. 그래서 이 그림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사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한 끗 차이여서 이 그림을 지우고 공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양수로 주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버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를 결정하는 건 공역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공역이. y 전체값을 뭐로 볼 것인가. 1대1 함수를 결정해요. 됐죠?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두 가지까지 했고 세 번째는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함수라는 게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단 하나의 원소로 다 같이 몰려가는 거. x에다가 얼마를 넣든 함수값이 그냥 계속 하나로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y는 c다. 이런 식으로. x값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함수값은 항상 뭐야? c. 얘도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수평한 함수가 그려져요. y, c가. 수평한 함수가 상수함수입니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등 함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항등이니까 항상 같다는 뜻이거든. 얘는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예요. 1을 넣었으면 1, 2가 넣었으면 2, 3 넣었으면 3 이런 식으로 넣은 놈이 그대로 나온 친구가 항등함수입니다. 우리가 항등함수 중에 제일 잘 아는 게 y는 x지. 얘가 이제 항등함수죠.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은 항등함수는 y는 x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항등함수도 존나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fx를 x의 세제곱이라고 줬어. 그리고 정의역을 집어넣을 수 있는 x값들의 집합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만 줬어. 다른 건 안 줬어.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치자고.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죠. 그치? f에다가 0을 넣었어. 0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0 넣을 거. f에다가 1을 넣었어. 얘도 그냥 1 나오겠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수식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졸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라는 거지. 그 중에. 이해됐죠?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함수 내용 정의했고요. 함수의 합이 갈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이렇게 4개 정도 추가로 배워봅니다. 이해됐죠? 아마 오늘은 유형 9번까지 숙제가 나갈 거라 한번 풀어봅시다. 유형 1번에 1번 x집합이 마이너스 2, 0, 2고 y집합은 0과 1과 2다. x에서 y로 간다라는 거는 x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y를 공역으로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기억 fx가 함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뭐 함수식인데요 라고 해서 함수로 고르는 게 아니라 정의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함수가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0으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었어. 그래도 얼마 나와?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2도 0으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x에다가 0을 넣었어. 함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0이 갈 데가 없어 지금. 마이너스 2가 없잖아. 그럼 0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함수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치? 하나씩 확인해 봐야 돼. 보자마자 아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없어요. 야, 이거 끝나고 바로 집으로 튀어봐라. 약간 비가 살짝 오던데.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막 엄마 연락 안 돼. 그러면 비를 맞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영상 틀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여기 우산 많잖아. 그치? 훔칠 때도 좀 눈치껏. 딱 우산을 봤어. 손잡이가 존나 매끈해. 그런 거 들고 가면 돼? 안 되겠지. 손잡이를 쓱 봤어. 근데 뽀얘. 그럼 그건 뭐야? 주인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 들고 가라고 말하지. 존나 샘핑 같은 거. 샘핑 들고 가다가 난리지 마. 그거 쓱 보고 아 먼지가 좀 쌓였는데 씨발 이거 좀 안전하겠다 하는 거 들고 가세요. 알지?
되겠지. 그렇지? 아, 얘는 함수가 되네요. 얘는 함수입니다. 디귿은 x가 0이면 x가 0이면 0으로 가시고요. x가 0이 아니면 다 1로 가세요 라는 뜻이지. 얘도 함수가 되네요. 그 우산 얘기 왜 했냐면은 애들이 우산을 가지고 안 가져가. 점점 쌓여. 버릴 수도 없어. 4번 문제 보면은 4번 문제 보면 음이 아닌 정수진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는 두 갈래입니다. 2x-1을 fx로 볼 수도 있고요. fx-3을 fx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2x-1은 0부터 3까지 구간이고 3부터 x의 구간이다. x가 3보다 크면 아래쪽에다 집어넣겠다는 뜻이 0하고 3 사이면은 위쪽에 집어넣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f2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2는 0하고 3 사이니까 여기다 이제 박으면 되지. 얼마야? 3이죠. 그쵸? 근데 f의 19개선은 19는 3보다 존나 크니까 아래에다 넣은 거 아니야. 그럼 19에서 3을 뺐어. 그럼 얼마겠어? f에 16이라는 거지 않을까? 근데 f16 값을 알고 싶은데 16도 3보다 존나 크잖아. 여기다 넣어야지. f13이 되죠. 얘는 아직도 3보다 크니까 10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마지막 F1이 돼서야 이제 0하고 3 사이에 들어왔네. 여기다 이제 1 넣는 거지. 1이죠. 쌤, 왜 일본은 기부스 나와요? 응? 일본은 기부를 안 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거 못 들은 거야? 이게 디귿이잖아. 0이면은 0으로 가시고요. 0이 아니면 1로 갑시다. 유성이 못 들었던 거예요. 괜찮아. 됐죠? 4번까지 풀었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존나 싫어할 텐데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보세요. 9번 문제를 보면은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함수 f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다 이렇게 쓰는데 문제에서 f2는 1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히 쓸모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식을 만났으면은 x랑 y에다가 0을 한 번쯤 대입을 해보세요. 둘 다. x, y에다 0을 싹 다 대입하면은 좌변은 f0이고 우변은 f0이 두 개니까 2f0이더라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항시키면 f0 얼마다? 0이다 라는 결과를 얻거든. 얘가 좀 쓸모가 많아. 물론 지금 대표 문제 풀 때는 쓸모가 없지만 그럼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어찌됐건 f2가 1이라는 결과를 받았고요.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거는 f의 24를 구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f2라는 재료로 f24를 만들어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x, y에다가 2 다 집어넣는다고 치죠. 그러면 f4는 f2, f2니까 2배의 f2가 되고 f2는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f4는 그냥 2라고 나오겠죠. 다음에
이번에도 4에서 24니까 한참 남았어. xy에다가 다 4를 집어넣어 보면은 f의 8은 2배의 f4가 되고 4가 되겠지 뭐 그거. 됐니? 다음에 그럼 8을 또 두 번 다 8 다 집어넣으면 f16 2배의 f8이고 그거는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4를 만들 재료를 다 구했다. 8하고 16을 더하면 24니까 x에다가 16 넣고 y에다가 8을 넣으면 f의 24가 될 거고 f16 더하기 f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 더하기 8이니까 12더라 이렇게 구합니다. 귀찮아요. 다음에 17번 문제 먼저 하면 17번 문제. 일단 집합 x를 마이너스 1과 2로 하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고 근데 fx랑 gx가 서로 같은 완전 똑같은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가 될 때 식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첫 번째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대응 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뭐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1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이런 대응 관계가 같으면은 식의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정의역은 이미 얘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뭐 정의역은 이미 같겠지 뭐. 공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요. 그럼 나는 뭐만 확인하면 돼? 대응 관계가 같은지만 보면 된다. 즉 f의 마이너스 1이랑 g의 마이너스 1이 같은지 아니면 f의 2랑 g의 2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같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g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4 더하기 3이고요. f2는 2a 플러스 b고 g2는 4 빼기 8 플러스 3이더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여기로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봐서 유형 4번 문제 12번 집합 x가 원소인데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다 이렇게 쓰는데 fx의 식은 ax 플러스 1이에요. 그때 f는 마이너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때 fx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도록
이 표현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 왜? 일반적으로 x에서 y로 간다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뭐가 됐든. 그냥 규칙만 안 좋다면 되는 겁니다. 함수는. 다시 와서. 그러면 보자. fx는 정의역이 x라는 거잖아. 정의역이 x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여기를 1로 보고 마이너스 5로 보고 그냥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만 볼 거예요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역도 x라는 거거든. 저 x라는 문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범위만 신경 써. 공역도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라고. 문자 자체의 모습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공역은 Y다. 그러면 정역과 공역을 제한했으면 나는 이 안쪽만 볼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야. 다른 데는 내 할 바가 아님. 그러시든 말든 관심 없어요. 되니? 맞아.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안에다가 주황색 박스 안에다가 fx를 그려 넣을 건데 어떤 걸 만족하도록? 일단 함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수가 된 다음에 추가로 공역과 치역이 똑같도록 얘는 문제에서 그냥 그 하나 그렇게 하라잖아. 공역과 치역이 똑같도록. 내가 만약에 fx를 대충 이렇게 그렸어. 빨간색으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얘 안 되죠? 얘 왜 안 됩니까? 뭐 존나 뭐 말하려는 거 아니야? 말해. 기다리고 있어. 왜 안 돼? 빨간색. 저렇게 만나면 안 돼요. 왜? 금지된 만남. 아, 씨새끼. 아야. 빨간색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빨간색은. 왜냐면 봐봐. 함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어디로든 대응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이 정도랑 이 정도 놓고 보면 이 노란색 안에서는 지금 점들이 다 어떻게든 다 찍히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점이 아예 안 찍히지. 함수값이 없다고. 그럼 정의역 지금 뭘 보이는 거야? 이 부분도 함수값들이 지금 안 찍히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럼 정의역에는 뭘 보이는 거야?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함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초록색으로 그렸어. fx를. 직선이니까. 초록색은 함수는 돼.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점들이 정의역 어떻게든 다 찍혀 있잖아. 함수는 되는데 공역하고 치역하고 달라요. 공역은 마이너스 5부터 1이잖아. 근데 치역은 뭐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공역보다는 함수값이 찍히는 영역이 더 좁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공역하고 치역하고 다르니까 안 돼. 그러면 점들이 다 찍히고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도록 하려면 일단 대각선을 한번 이어줘 봅시다. 노란색. 이러면 모든 정의역에서 전부 다 찍히고요. 공역이랑 치역도 똑같고요. 다 좋은데 노란색도 안 돼. 왜냐면 네가 1,1이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거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는 x야.
B 값이 0 나와. 근데 문제에서 A, B 0 아니래. B 0 나와서 안 돼요. 고로 마이너스 5,1이랑 1,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이어주는 보라색 직선이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됐죠? 이거 잘해야 돼. 알았지? 지금 내가 너네한테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를 그냥 개념을 잘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의도로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 되면 이 문제가 지금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에서 그냥 직선으로 줬단 말이야. 직선으로. 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만날 아이들이요,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을 난도질을 쳐. 그래서 여기는 직선을 그리고요, 이쪽은 이차함수를 그리고 이쪽은 유리함수를 그려서 1대1 대응을 만드세요 한단 말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제에서 준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어.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라는 거는 관심이 없어. 1대1 대응할 때 그냥 x 하나에 y 하나, y 하나에 x 하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 점 찍혀 있고, 여기서 점 찍혀 있고, 여기서 점 찍혀 있고, 점 찍혀 있고. y 하나만 그었을 때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그치? 함수 값들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값들은 좀 중심 같지만 아무튼 다 찍혀 있잖아. 함수 값들이. 1대1 대응입니다. 이걸 네가 조합을 해야 돼. 이 조합을 만드셔야 돼. 나중 되면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하면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병신 같은 문제 그냥 야 정답 대각선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저거 다 해보면서 지금 설명한 거였어요. 알았지? 1대1 대응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 얘도 잘 나와. 다음에 21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라. 1번은 y는 1이니까 이렇게 수평하지? 그림 그려보면은 함수값이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애초에 1대1 조건이 안 되죠. x, y 하나인데 x가 너무 많아. 안 돼. 2번 문제 뭐냐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했네. 얘는 1대1 대응이죠. 그치? 얘는 되고 직선은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야. 2번이고요. 3번 문제 보면은 절대값 x 플러스 5는 꺾여 있는 함수지. 마이너스 5x. 근데 y가 하나야. x 몇 개야? 2개 걸리네? 안 되는 거죠. 뭐 4번도 똑같은 이유로 안 되는 거고. 5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y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 몇 개? 2개. 커. 그래서 2번 정답. (24번도)
24번 방금 지웠네 시간. 여기서 이제 방금 풀었던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두 집합 xy가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ax 플러스 b고 a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모양, 떨어지는 모양이겠네. 그때 점의 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공역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넣어라. 이렇게 일단 구간을 설정했죠. A, B 값을 구하라 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함수가 아닌 거고 정의역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왜? 공역이 남으니까 안 되는 거. 즉 감소하면서 1대1 대응이 되라. 그리고 직선이다. 그러면 대각선 두 개, 대각선만 이렇게 연결해서 빨간색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1,4라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직방만 잡아주면 되지 그래서. 그치? (28번) 28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구함수 fg가 있는데 fx는 항등 함수라고요. gx는 상수 함수라고 하죠. f는 항등이니까 뭐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올 거고 gx는 상수 함수니까 뭘 넣든 하나의 값만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 쳤을 때 f-3과 g3을 뺐더니 1이 나왔대. 근데 f-3은 항등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g의 3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y는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지. 항상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2 빼기 g의 마이너스 2라서 f2는 2고요.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겠지 뭐 항상. 정답 6이겠지. 그치? 오늘 할 거 중에 마지막 9번 대표 문제는 쉬울 텐데 뒤에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잘 나와요. 뭐 37번이랑 38번, 36번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네, 일단 33번 풀고서 마무리합시다. 33번 보면은 x집합은 1, 2, 3, 4고요. x에서 x로 간다니까 도착지 공역도 1, 2, 3, 4지. 그때 1대1이랑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일단 얘들아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1이 어디로 대응돼야 돼? 1, 2도, 2, 3도, 3, 4도, 4. 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여지가 없어. 그냥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끊는 거. 근데 상수함수는 다 같이 하나로 몰려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1, 2, 3, 4가 다 같이 1로 가든지 다 같이 2, 다 같이 3, 다 같이 4로 몰려갈 수 있으니까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죠. 다 같이 1, 다 같이 2, 다 같이 3, 다 같이 4. 4가지.
근데 1대1 함수는요. 1대1 대응이 1대1 천천히 갑시다. 1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1, 2, 3, 4 아무데나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4개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시자. 2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1이 간 거 빼고 니까 3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갔어. 3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1, 2가 간 거 빼고 2개. 그러면 4는 남은 쩌리 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걸 1대1 함수 계산법입니다. 이거 할 때 이제 NCR이나 NPR이라든지 그런 순열조합 썼던 개념들 계속 나와요. 뭐 요거 문제 풀 때. 4팩토리잖아. 그치? 오늘 좀 내용 많았는데 고생했습니다.